민사소송법은 재판이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정성과 함께 소송 절차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경제성이라는 이상을 추구한다. 이게 물론 이게 빠르게 보면은 민사소송법이 어쨌든 공정성과 경제성이라는 이상을 추구한다 정도로 정의를 해볼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이걸 다 읽고 완전 이해하고 밑에 있는 단답형의 빈칸 채우기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풀면은 망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8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15문제 다 풀어야 된다. 과연 어느 과목의 시간 투자가 많이 필요할까요? 수학이죠. 네, 이거는 제가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수학이에요. 네, 저도 해올 때 수학이 어려웠고, 그러면은 쌤 어떻게 해요? 읽을 거는 국어가 훨씬 많은데 이거 모순 아니냐, 역설 아니냐, 어떻게 합니까? 필요한 것만 읽어야 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문제를 먼저 봐야 하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되는 유형이 저는 약수형 문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를 보여드리면, 자, 문제 2번이죠 이게. 자, 보기는 제시문을 읽고 기억을 정리한 것이다. 자, 기억이 뭔지 한번 보시고 동그라미만 해놓을게요. 기억, 시효입니다. 시효. 뭔지 몰라요, 시효가 아직은. 자, 보기에 1, 2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찾아 쓰래요. 자, 1, 2는 밑에 빈칸이죠. 그게 우리가 찾아야 하는 답이고요. 자, 보기 읽을게요. 기억은 시효죠. 민사소송이 추구하는 이상이 있는데 그 이상 중에 1번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로서 조선시대에는 기업과 시효와 유사한 제도로 2번이 썼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풀어야 돼요. 지금부터 밑줄을 좀 그어볼게요. 핸들 있으시죠? 자, 민사소송 밑줄, 추구하는 이상 밑줄, 실현 밑줄, 그리고 밑에 줄에선 유사한 제도 밑줄.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민사소송에 대한 내용이라는 건 어느 정도 파악을 했고, 자, 추구하는 이상이 있어요. 뭔지는 몰라. 몇 개가 있는지도 몰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게 1번인 거죠. 그리고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둔 민사의 제도가 시효라는 제도라는 거죠. 요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 보시면은 첫 문장 다시 빨리 읽을게요. 민사소송법은 재판이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정성 밑줄, 함께 소송 절차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경제성 밑줄이라는 이상을 추구한다. 끝. 그럼 1번에 들어가는 답은 공정성 아니면 경제성이라는 정도가 파악되죠. 근데 이런 불안함이 듭니다. 근데 내용에 갑자기 막 드라마, 막장 드라마처럼 막 반전이 펼쳐지고 갑자기 막 다른 게 또 나오고 이러면 어떡하지?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뻔해요. 100문제 풀어봐도 뻔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저하고 몇 달만 문제 풀어보면 신뢰가 생기고 확신이 생깁니다. 그럼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그리고 그럼 시효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죠. 왜? 시효가 무슨 제도인지 알아야 공정성인지 경제성인지 알잖아요. 그죠? 시효를 읽어보면은, 자, 시효라는 제도를 두어서 소송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소기간을 정해두고 있다. 아하! 소를 이렇게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정해두고 있다고 합니다. 시효는 일정한 사실 상태가 오래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 사실 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그 권리관계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자, 이렇게 가면 이제 애들 보통 멘탈 나가요. 이게 뭔 말이야? 이건 법대 수업을 듣고 있는 건가? 상관없어요. 읽을게요. 사건 발생 이후 해당 제소기간이 지나면 옳고 그름을 불문하고, 옳고 그름 상관없이 누구도 해당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의견을 제기할 수 없도록 했대요. 그러니까 요즘 중요한 포인트는 기간입니다. 기간. 이는 분쟁이 발생한 이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여기부터 중요하죠. 소송 진행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기한을 두지 않으면 소송 진행을 할 때 효율성이 떨어지고 소송 당사자들의 권리관계가 장기간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효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자, 그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효율성이 떨어진다와 비슷한 단어가 과연 공정성일까요? 경제성일까요?
경제성이라고 하죠. 효율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투자를 했을 때 가장 극대화된 효과를 얻는 것을 효율성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경제성과 비슷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말했죠. 만약에 여기서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방법 없어요. 시간 투자 더 해야 돼요. 그 위에 우리가 안 읽은 10줄을 읽으면요. 누가 봐도 경제성이라는 게 확신이 옵니다. 네, 경제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것에 대한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1번에 들어가는 답이 경제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문단으로 내려오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첫 줄에 조선시대에도 이와 유사한 제도로 취송기한, 정소기한이 있었다. 자, 중요한 키워드 밑줄은 취송기한과 정소기한에 그면 되겠죠. 자, 그럼 이 각각 개념만 빨리 알면 돼요. 조선시대고 뭐 고려시대고 상관없어요. 취송기한은 바로 있죠. 소를 제기한 후 소송의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안 나왔어. 그죠? 불출석이니까 안 나왔어. 그러면은 일정 기간 동안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는 패소시킨다고 합니다. 그 뒤에서 읽어봐도 같은 내용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침착결절법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취송기한과 같은 말은 침착결절법이고, 그리고 이거는 무슨 내용이다? 안 나오면 지는 거야. 근데 이런 이제 생각이 빠른 친구가 이런 생각해. 그럼 이게 경제성인가? 안 나왔으면은 또 판사님이고 다른 상대방은 또 시간과 돈을 써서 마차 타고 나왔을 텐데 그래서 불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넘겨짚지 말고 정소기한이 뭔지 빨리 읽어보죠. 그 바로 밑에 줄에 있습니다. 자, 정소기한은 사적인 권리를 침해당하였을 때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을 말한다. 이거 뭐 밑에 더 읽을 거 있습니까? 기한에서 게임이 끝났죠. 자, 선생님 답을 아시니까 그렇게 확신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100문제 풀어보면 신뢰가 생깁니다. 100문제가 아니고 사실 한 30문제만 풀어보면 다 뻔합니다. 흐름이. 그래서 결론은 경제성 1번 들어가고 이거와 유사한 조선시대 제도는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두는 정소기한으로 2번 답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거를 좀 빨리 하게 돼요. 그러면 보통 한 문제가 원래 한 4분씩 부여되는 거거든요. 1분에서 1분 30초 풀어요. 그럼 6문제, 9문제면 몇 분? 10분? 15분 세이브 되죠? 그거 수학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저희 전략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 지금 이제 부모님들이 보신 게 물론 가장 어려운 질문은 아닌데 이게 또 쉬운 질문은 아니었어요. 이게 한 중간 레벨 정도? 가천대에서 직접 수능 특강에서 제공을 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이보다 더 쉬운 데들도 많아요. 네, 화작 같은 거는 10초는 풀어요. 진짜. 키워드 찾고 거기 찾아가서 근처만 읽고 사리 분별해서 빨리빨리 논리적으로 답을 써 가다 보면은 빠른 친구들은 진짜 빨리 풀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다 보면 학생들이 점점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은 역시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니까 노력으로 이어져서 아이들이 열심히 하게 됐고 저희가 또 작년에 좋은 결과들을 또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